자, 국내에서는 국토부 지정 전문학교 졸업생들이 이제 넘쳐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운항정비, 기체정비사로 들어갑니다. 자, 팬데믹 이후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항공정비사가 지원자들이 감소했습니다. 자, MRO는 운항과 기체정 담당 기초 인력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엔진 정비, 부품 정비를 넘어 화물기 개조, 항공전자, 복합 소재 관련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 및 실습 장비가 중요합니다. 자, 기술자도 경영을 알아야 됩니다. MRO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이죠. 자, 미국은 운항 정비가 좋아요, 중정비가 좋아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라인 정비는 해보았는데 경락고 안에서 중정비는 해본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면장을 취득하면 대부분 운항 정비를 합니다. 라인 정비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대기업 위에 저비용 항공사에서는 단 한 번도 중정비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시설을 갖춘 회사도 없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저비용 항공사들이 이제 설립되면서 처음으로 바로 MRO라는 단어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학생들도 또 가르치는 사람도 MRO라는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5년도 아마 최초의 저비용 항공사, 지금의 티웨이항공, 그다음에 2007년 이스타항공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8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 인구 밀도 대비 가장 많은 이 저비용 항공사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저는 이제 저비용 항공사에서 운항하는 대한민국 하늘을 덮고 있는 보잉 737, 에어버스 320 기종이 이제 시간과 이제 주기 검사가 도래하면서 경정비 수준의 운항 정비를 넘어서 바로 경락고에서 작업할 수 있는 Ccheck, Dcheck, 바로 중정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100%가 해외 MR 업체에서 외주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대기업이 해줄 수도 있지만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저비용 항공사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국토부에서는 2015년 MRO 육성 산업을 발표하고 지금은 정부 지원으로 이제 2018년 사천의 캠스가, 그전에 2011년인가요? 인천의 SK 중정비 전문 업체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 창출이 많아지면서 경락고 안에서 근무하는 기체 정비 인력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체 정비는 해외 외주 물량을 조금씩 내수화되고 있으며 엔진, 항공전자, 부품, 구성품 정비들은 여전히 해외 이탁 비율이 높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국토부 지정 전문학교 졸업생들이 이제 넘쳐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운항정비, 기체정비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평균 대략 15%가 엔지니어급 인력으로 로그북 사인, 기술 검토, 확인 정비사급이죠. 나머지 80% 인력은 바로 자격증 소지자로 이제 보조 정비 역할을 하는 신입 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5%는 위탁 정비, 위탁 업체 인력입니다. 해외 MRO 업체에서도 이 테크니션 부서와 또 엔지니어 부서를 확실히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테크니션, 메케닉, 테크니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해외는 자격증이 없어도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운항정비는 80% 이상, 기체정비는 6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단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건 좋은데 급여 수준 및 대우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중심보다는 노동 지박적인 산업이기 때문이죠. 자, 국내는 신입 인력들은 넘쳐나지만 대신 바로 이 중간 허리가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저비용 항공사로 옮기면서 촉탁직, 은퇴 이후에도 근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제한에 자유롭고 또 현장에서는 우스운 얘기로 다리에 힘이 없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30에서 40대 경력자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력을 가진 바로 이 15% 젊은 30, 40대 이 절대 부족 상황이죠. 또한 기회가 된다면 대부분 급여 수준이 높은 외항사 및 또 해외 항공사로 많이 나가는 게 사실입니다. 자, 팬데믹 이후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항공정비사가 지원자들이 감소했습니다. 항공정비사를 양성하는 직업전문학교들도 이제 폐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한 해 30개가 넘는 국토부 지정전문학교에서 3,766명이 넘는 항공정비사들이 공부를 했어요. 팬데믹 이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50% 이상도 모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까지 5년 동안 대학생 20%가 학력인구 감소, 또 군입대자가 30%가 감소된다는, 물론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적인 만지고 손으로 작업을 좋아하는 MZ세대에는 추천하는 직업입니다. 자, 최고의 호황기 바로 2016도 이전에는
연간 평균 640명이 항공정비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1916년 이후에는 2배인 1240명이 넘는 항공정비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1133명 자격증이 취득했죠. 그러니까 항공정비사를 양성하는 직업전문학교에서는 한 학기 800, 1200을 모집할 만큼 최고의 호황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본 국내 2년제도 4년제 대학들이 또 항공정비학과를 더 경쟁적으로 만들면서 현재는 37개 국토부 지정전문학교가 운영 중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이제 현실은 직업전문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지방대학교에서는 모집 정원 미달로 폐교가 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MRO 정비산업의 활성화로 인해 일자리가 많아진다고 하는데 또 역설적으로 현실은 배우는 학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회의는 팬데믹 이후 항공정비사 부족 사태입니다. 미국의 ATEC에서는 현재 FAA, 미국 FAA 지정 전문학교가 190개이며 작년에 6,929명이 FAA 미국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20%가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FAA 리페어 스테이션, 정비 조직 인증을 가진 업체들이 4,030개가 넘기 때문에 일자리가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비사 부족 사태를 알고 있습니다. 자, MRO는 운항과 기체 담당 기초 인력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엔진 정비, 부품 정비를 넘어 하물기 개조, 항공전자, 복합 소재 관련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 및 실습 장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MRO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은 기초 정비 인력 양성을 넘어 중고급 실무 교육이 별도로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물기 개조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가장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엔진을 완전 분해 및 검사 후 조립하는 오버홀 교육, 전기, 전자, 고장 탐구 과정, 그 다음에 판금 및 복합 소재, 부품 수리 과정, 기타 인증,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 인력, 품질 보증 및 기술 비리 양성이 필요합니다. 항공정비사 교육의 특징은 실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납고에서 대형기를 직접 정비하는 기회를 이제 제공하는 학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실습 45% 이상이 중요합니다. 국토부 지정전문 교육기관에서는 평균 2년에서 3년 반 2,410시간이죠. 미국은 FAA는 1년에서 2년 동안 1,900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결국 시설을 갖춘 실습 강한 그런 학교들이 살아남게 되겠죠. MRO 정비는 경납고 안에서 바로 대형기를 정비하는 겁니다. 자, 교육기관도 이제 경납고 시설을 갖추고 대형기를 직접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이제는 이제 국내 및 유럽 FAA 텍스트북을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AA 항공기술용어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 기술자도 경영을 알아야 됩니다. MRO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이죠. 자, 미국은 정비학과와 정비경영학과로 나누어집니다. 엔지니어가 되는 길이 있지만 또 경영도 가르칩니다. 국내는 기술 중심으로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MRO 정비산업은 항공기를 처음 만들어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운항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 검사, 수리 개조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이제 우리 집 비행기만 정비하는 것이 아닌 남의 집 비행기를 정비해주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입니다. 서비스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서비스 마인드를 가르쳐야 하고 정비 경영 능력을 가진 정비 기술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자, 항공정비사는 세계로 진출해서 해외 MRO 또 업체에서 입사해서 기초부터 배우면서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국내 MRO 산업의 태동기이기 때문에 사실 운항과 기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선진 기술과 정비 문화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운항 및 기체 정비를 뛰어넘어서 바로 엔진, 부품 하물기 개조, 랜딩 기어, 전기전자, 판금 및 복합 소재, 또 MRO 기술 인력을 배운 인력들이 앞으로 국내 MRO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핵심 인력이 될 것을 확실합니다.